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려고 해요. 역시 남자는 끝까지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제발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남편 휴대폰 몰래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그런 날 있잖아요. 뭔가 찜찜하고 속이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날들요. 저는 요즘 그런 날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외국행 티켓을 끊어놓았더라고요. 평소에는 출장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번엔 계약건이 있어서 베트남으로 간다는 거 있죠? 그래? 얼마나 다녀오는 건데? 듣지도 못했네. 갑자기 생긴 일인가 봐? 급하게 잡힌 일이야. 그래도 이번 달 말에 가는 거라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걱정 말고 잘 다녀올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평소와는 좀 달라서 찜찜하긴 했지만 그동안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란 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우, 술을 뭘 그렇게 많이 마시고 왔어. 몸도 못 가누고. 누구야? 자꾸 연락 오는 사람은? 어느 날 남편이 새벽 늦게 만취 상태로 귀가를 했어요. 평소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몇 년 전부터 건강 생각한다고 술을 줄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꽐라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는 골아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계속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아니, 집에 왔으면 전화를 그만 받아야지. 도대체 누구야? 전화를 보니까 김기석이라는 남자 이름이 뜨더라고요. 저는 그냥 회사 동료인가 보다 생각하고 전화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고 있으니까 내일 연락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죠. 그런데도 답장은 없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폰을 꺼버렸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꺼림칙한 느낌. 밤에 아무리 눕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그런 느낌이요. 뭐지?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이게 보통 일인가?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폰을 다시 켜고 패턴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안 열리는 거 있죠? 뭐야? 원래 이거 아니었잖아. 갑자기 왜 잠금 패턴을 바꿨어? 평소엔 잠금도 신경 안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보안을 철저하게 해둔 걸 보고 제 촉이 팍 발동됐어요. 이거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희 집은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이에요. 연애를 무려 8년이나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도 자연스럽게 정해진 수순처럼 했어요. 제 친구들도 우리 연애 스토리를 다 알 만큼 익숙한 커플이었거든요. 야, 근데 너희는 연애를 워낙 오래 했으니까 신혼 느낌은 별로 안 나겠다. 그치?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아니야. 각자 집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미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 나름대로 신혼 분위기 난다니까. 진짜? 그럼 너무 좋겠다. 근데 너희는 서로 너무 익숙해서 맞춰가느라 싸우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그런 점은 부럽다, 야. 근데 남편 사업은 잘 돼가고 있어? 지금은 기반을 다지는 단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 저희 친정이 지역에서 꽤 잘 알려진 금형 관련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남편도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친정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덕분에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걸 알기에 항상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노력했죠. 저희 관계는 오래 사귄 덕분인지 사랑보다는 익숙함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연결해 주신 계약 무사히 잘 성사됐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고생 많았네.
쉽지 않았을 텐데 잘 해냈구먼.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마음 써주셨는데 제가 망칠 수는 없죠. 하긴 이 업계는 신경 쓸 게 워낙 많아서 말이야. 특히 이 건은 지인들 사업도 얽혀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하지. 앞으로도 인맥을 잘 쌓아서 길게 보고 가면 좋겠어. 최근에 시어머니께서 간경화로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간병을 도맡아 하게 됐고요. 남편은 사업을 키우려고 노력 중이라 바빴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한테 항상 고맙다고 표현해줬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만 알았죠. 남편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아니 진짜 뭐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자가 생긴 건가? 설마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안 되겠다. 회사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아봐야겠어. 남편이랑 연애를 대학 때부터 했고 친구들도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뭐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 결혼이 친정의 사업 때문이라는 소문도 들려오곤 했는데 8년이나 만났는데 그런 의도로 결혼했겠냐며 무시했었죠. 결혼 후 2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꽤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수상한 행동이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엔 관심도 없던 향수를 갑자기 뿌리더니 옷도 더 신경 써서 입고 멋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처음엔 그냥 나이 먹으니까 이제 좀 꾸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촉이라는 걸까요? 야, 근데 너네 남편 항상 너 없으면 사족을 못 쓰던 앤데 설마 바람은 아니겠지? 진짜? 너무 웃기잖아. 그럼 그 새벽 전화는 뭐야? 그렇게 끊임없이 전화를 할 직원이 어딨어. 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고 보니 요즘엔 남자 이름으로 연락처 저장해서 덜미 안 잡히려고 한다더라. 혹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나 중석이한테 물어보려고. 우리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잖아. 뭔가 좀 알지 않을까 싶어서. 그 뒤로 저는 남편에게 티는 내지 않으면서 슬쩍슬쩍 떠봤어요. 요즘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냐고도 물어보고 바쁘긴 하겠다 이런 말로 대화를 유도했죠. 남편은 매번 내가 누굴 만나겠어? 바빠 죽겠는데 라며 아무렇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중석이를 만나 얘기를 꺼내봤는데 중석이도 처음엔 별 이상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좀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뭐 회사에서는 통화를 자주 하기는 하는 것 같아. 근데 딱히 이상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정 조율하거나 그런 걸로 보이더라고. 그럼 밥은? 거래처 사람들하고 먹는 거야? 아니면 회사 사람들끼리? 그건 따로 거래처 사람들하고 먹는다면서 종종 나가긴 했어. 근데 그건 다들 그러지 않나? 그래, 뭐 네가 보기엔 별 이상한 게 없다 그거지? 다만 사장실에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새로 설치하긴 했어. 중요한 문서가 많아져서 그런가 보던데. 잠깐만. 그럼 사장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야. 나도 한번 들어간 적 있었어. 부탁받아서 서류 찾으러.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확신이 섰어요. 중석이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비밀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내가 진짜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서. 야, 근데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뭔가 찜찜해서 그래. 부탁이니까 좀 알려주라. 나 진짜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결국 중석이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날 밤 남편이 화장품 사이트 사은품 받는다는 핑계로 휴대폰을 빌렸어요.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게 빌려주더라고요. 참나 뭐야? 이렇게 당당하다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가? 폰을 열어서 쭉 봤는데 정말 별거 없었어요. 전부 거래처 연락이거나 업무 관련 내용들 뿐이었거든요.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아니야, 지운 거겠지. 뭔가 남아있을 거야. 삭제된 메시지함을 뒤졌더니 거기서 김기석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메시지를 보니 베트남 출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행기 편과 준비물에 대해 짧게 주고받은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대화를 꺼내봤죠. 여보, 이번 출장에 같이 가는 사람 누구라고 했더라? 회사 사람이었지?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는 나 혼자 가. 근데 협력사 직원 한 명이 같이 가긴 해. 남자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렇구나. 뭐 걱정하겠어. 근데 티켓은 끊었어? 맨날 덜렁거리니까 잘 챙겼나 싶어서. 가방 주머니에 있어. 잘 넣어놨어. 저는 가방에서 비행기 티켓을 찾아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날 공항에 전화를 걸어 예약 확인을 해봤죠. 그런데 그때 정말 믿기지 않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약된 손님은 2분이십니다. 남자 1분, 여자 1분으로 확인되는데요. 네? 남자 1분, 여자 1분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공항 직원은 김선영이라는 이름을 말해줬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김기석이 아니라 김선영이라니?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눈물이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살아온 거지? 야, 정신 차려.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이건 네 문제인 게 아니야.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뭘 어떻게 할지 정하자고. 일단 중석이한테 다시 물어봐야겠어.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어. 중석이에게 다시 물어보니 그 여자는 3달 전에 새로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었어요. 아, 그 친구? 혹시 거기랑 뭐 있어? 되게 싹싹한 직원인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인사 꼬박꼬박 잘하고 눈치도 빠르더라고. 그러고 보니 2주 전쯤 남편이랑 외식할 때 테이블로 와서 인사를 하던 여자가 기억났어요. 남편이 저한테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야, 별거 아니야 하면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제발 저린 행동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회식 때 그렇게 술을 퍼마신 것도 그 직원 때문인가 싶었고 매일 만나면서 정이 쌓인 건가 싶어서 다시 동기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밥을 사주면서 슬쩍 회사 분위기를 묻기 시작했죠. 그러다 중석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혼자 다니는 시간이 많긴 해. 근데 그 여직원 김선영이 말이야.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됐다더라고. 뭐?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 남편은 누군데? 야, 바로 길 건너 야채가게 주인 와이프야. 근데 김선영이 뭔가 좀 이상하긴 해. 겉으론 싹싹한데 숨기는 게 많은 느낌이거든. 그래서 우리끼리도 말 많았어. 남편이 거기 야채가게 주인? 그건 어떻게 알았어? 맨날 과일 같은 거 회사로 가져다 줬어. 초반엔 남편이 직접 오더니 우리 와이프가 일하는데 미숙해도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둘 사이 좋아 보여? 어땠어? 사이는 좋아 보였어. 티가 나잖아.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근데 진짜 사이가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너희 남편이 워낙 순진하잖아. 그런 사람은 조금만 살살 하면 흔들릴 수 있거든. 근데 말이야, 그 여자가 점심때마다 맨날 사장님이랑 따로 먹는 건 봤어. 우연히 겹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치가 떨렸어요. 본인 남편도 있는 여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다니. 더군다나 남편 회사 바로 길 건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가증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좋아, 꼼꼼히 증거를 모아서 제대로 보여주겠어. 그날 이후 저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해주더라고요. 갑자기 스파 이용권을 끊어주고 명품 가방까지 사주면서요. 아니, 이거 무슨 돈으로 사는 거야? 회사도 어렵다면서. 이번에 계약이 잘 돼서 보너스 좀 받았어. 당신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고맙네. 근데 이런 거 사줄 돈으로 딴짓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딴짓?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으로 보여? 의심하는 거야? 당신 고생하니까 내가 이렇게 챙기는 거잖아. 나 같은 남편이 어딨냐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역겹더라고요. 본인 같은 남편이 어딨냐고 자랑하듯 말하는 게 기가 막혔어요.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나중에 더 크게 한 방 먹이겠다는 생각으로 참고 넘겼어요. 야, 일단은 절대 티내지 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해. 차분하게 증거부터 모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지금은 천천히 증거부터 모아볼게. 맨날 같이 밥 먹는다며? 그럼 점심때 어디 가는지부터 확인해봐. 친구의 조언대로 저는 남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동기에게 부탁해서 받아냈어요. 그걸로 3주 동안 남편이 간 식당과 카페들을 추적했죠.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식당이나 카페였지만 몇몇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나, 뭘 많이도 드시고 다녔네. 이것들이 잘도 챙겨 먹었겠다.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남편과 여직원이 방문한 식당에서 누가 함께 있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CCTV를 돌려보니 매번 같이 다닌 건 아니었지만 점심시간마다 여직원과 여기저기 다니며 손을 잡고 대화하더라고요. 가게 사장님들은 정확히 다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여자가 남자에게 뭘 사달라며 했던 대화였다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저는 캡처한 사진들을 모아두기 시작했죠. 다정하다, 다정해. 염치도 없는 것들. 내가 증거 모아서 제대로 한 방에 보내주마. 그렇게 증거를 하나씩 모으다가 직접 물적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점심 무렵 남편 회사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죠. 멀리서 지켜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여직원이 외식을 하러 가더라고요. 이것들 봐라. 진짜 너무하네. 맨날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다니는 거였구나. 그렇게 점심시간 데이트를 즐기고 여직원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는지 따로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하고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 철두철미함이 더 가증스러웠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회사에서 점심 잘 먹고 다녀? 식단은 제대로 챙겨서 먹는 거야? 뭐 직원들이랑 먹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맨날 좋은 음식만 먹을 순 없잖아. 다 같이 먹으러 갈 만한 곳이 있긴 해? 사람 수가 꽤 많잖아. 시켜 먹기도 하고 주변에 식당이 많아서 골라가는 편이지. 왜? 그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겠지?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데 세탁한 옷 있나? 준비 좀 해야겠어. 갑자기? 한동안 골프 얘기 없더니 왜 그래? 회사 사람들이랑 가는 거야? 회사 동료들이랑. 이번에 같이 계약건으로 힘들었으니까 다 같이 가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았죠. 그 여직원과 골프 치러 간다는 거려. 그래서 동기에게 부탁해서 남편의 동태를 살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야, 나 2시간 전에 이미 집에 왔어. 근데 지금 끝나고 들어간 거야? 시간이 이상하네. 그럼 이 사람들이 중간에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네? 참나, 포커페이스는 진짜 잘하더라. 우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니. 골프가 끝나는 시간보다 항상 2시간 정도 늦게 귀가하던 남편. 저는 그동안 남편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의심스러운 시간대의 기록은 전부 삭제돼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골프장 주변 식당과 호텔을 방문했죠.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으니 반응이 똑같았어요. 아, 이분이요? 여자분이랑 와서 술 드시고 가셨던 것 같은데 골프 치고 오셨다면서요? 그랬나요? 두 사람 어떤 사이 같아 보이던가요? 부부 같아 보이긴 했어요. 이번 달에는 얼마를 썼고 이걸 사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 보여서 조카인가 싶기도 했는데 눈치 보면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이상하다 싶긴 했죠. 그렇군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증거가 모였으면 이제 상대방 남편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죠. 저는 바로 그 야채 가게를 찾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뭐 보시러 오셨어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야채는 아니고요. 혹시 김선영 씨 남편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신지 저희랑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요, 김선현 씨가 제 남편 회사 직원인데 두 사람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서요. 처음 상대 남편을 찾아갔을 때는 당연히 충격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를 경계하며 뭔데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하니 본인도 요즘 아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이상하셨나요? 아직 신혼이신데.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사실 저는 아내가 회사를 안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굳이 같이 벌면 좋지 않겠냐면서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골프도 자주 치러 간다더니. 원래는 자기네 가게로 와서 매일 밥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날 돈 모아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행동을 한다니 도대체 무슨 속셈이었는지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난 상대의 남편은 증거를 보고 길길이 날뛰며 당장 이걸 들고 가서 엎어버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저도 어이가 없긴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가정을 흔들다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물증도 있고 하니 바로 덮치고 끝내고 싶은데요. 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제대로 끝내려면 모든 걸 돌려받아야 한다고 설득했죠. 결국 두 사람이 각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짰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가 제가 병간호에 소홀해지자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애미야, 요즘엔 병원엔 왜 안 오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그래, 나는 네가 나를 이제 잊은 줄 알았다. 병원비 낼 날짜도 곧 다가오는데 말이다.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이랑 상의해서 해결할게요. 변호사는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점에서 귀책 사유는 남편 쪽에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저에게 탐탁지 않은 태도를 보였죠. 남편이 아무리 바빠도 여자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법이지. 네, 어머니.
곧 무슨 일인지 알려드릴게요. 조사를 진행하던 중 남편이 여직원에게 돈까지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달 병원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1,000만 원가량 빌려준 게 확인됐죠. 자기 엄마 병원비는 못 내면서 여자랑 놀아낼 돈은 있었나 봐요.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러게요. 요즘 와이프가 명품을 많이 걸치고 다니더니 중고로 받은 거라고 둘러대던데 그게 이런 데서 나온 거라니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달라고 요청했어요. 상대 남편도 그 돈을 돌려받고 싶다며 공동소송을 제안했고 변호사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이대로라면 이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재판은 멀리 보고 차분히 진행합시다. 드디어 비행기 출발 당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짐을 싸고 저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이야, 당신하고 같이 가고 싶었는데 이번엔 비즈니스니까 어쩔 수 없지. 아쉽다. 그치? 아쉽네. 원래 비행기 타는 거 안 좋아해서 괜찮아. 그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추억도 되고. 나 혼자 가는 게 불편하다니까. 저는 기가 막혔지만 내색하지 않고 말했어요. 알았어. 잘 다녀오고 비행기 타기 전에 꼭 전화 줘. 응? 조심해서 다녀올게. 갔다 와서 보자. 남편이 떠난 뒤 저는 곧바로 남편의 회사로 향했어요. 예상대로 여직원은 친척 상이 났다며 며칠 전부터 휴가를 받아둔 상태라고 하더군요. 너 어쩌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정말 마음 먹은 거야? 이제 다 까발리고 엎어버리려고. 너 도와줄 거지? 야, 직원들 다 눈치채고 있어서 놀라지도 않을 거다. 네 맘대로 해. 괜찮아. 직원들은 제가 사장 와이프인 걸 알기에 극진히 대접했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사진들과 대화 내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두 꺼내 보여줬죠. 우리가 의심했던 게 진짜였네. 이렇게 증거가 다 나오다니. 여러분, 가정을 파탄낸 두 사람을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소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앞으로 미래가 있겠어요? 직원들은 사장실 비밀번호가 생긴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며 여직원이 사장실에 자주 들락거린 걸 예전부터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카드로 둘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카페에 가고 골프까지 쳤다는 사실에 모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법인카드를 이렇게 쓰는 건 선 넘었지. 안 들키려고 일부러 다른 데서 커피까지 사오고 진짜 용이주도하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정말 죄송합니다. 충분히 보상이 돌아가도록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지금 가장 힘드신 건 사모님일 텐데요. 저희가 도울게요.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비행기 탔어? 잘 도착했어? 응, 지금 이륙 준비 중. 당신은 뭐해? 나? 당신 회사야. 직원들이랑 얘기 중이었어. 어? 회사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회사에 있어?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저는 영상통화를 걸어 회사에 있는 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죠. 당신 여직원이랑 바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뭐? 비즈니스? 연애 비즈니스 하러 갔니? 찍어둔 사진들을 남편의 폰으로 보내면서 비행기 예약된 이름까지 하나씩 불렀어요. 남편은 당황하며 무슨 소리냐고 하더군요. 그동안 다른 여자 만나느라 숨기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당신 어머니는 나한테 맡겨놓고 하는 짓이 고작 바람이야? 우리 아빠 도움받아 회사 키운 건 생각도 안 나지? 이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다 그거야?
진짜 실망이에요, 사장님. 법인카드로 미래까지 즐기셨더라고요. 아니, 지금 당신이 전체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런 부끄러운 짓은 안 했어. 진짜야. 그래? 그럼 이건 뭐야? 호텔은 둘이 왜 갔는데?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혔고 저는 더 이상의 변명이 소용없다는 걸 알리며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겠지? 그러니까 부끄럽게 살진 말았어야지. 당신이랑 이제는 끝이야. 신혼집이고 뭐고 다 내 명의로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하라. 베트남 갔다 오면 바로 시댁으로 가라. 너랑은 끝났으니까. 그리고 네 가장 큰 죄는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돈을 쓴 것도 아니야. 나를 바보로 알고 속이려 했던 거야. 그게 제일 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버렸고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베트남이나 잘 다녀오라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길로 상대 남편과 변호사를 만나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률적으로도 남편과 여직원의 부정행위는 충분히 인정될 증거가 있었고 재판은 우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신혼집과 사업체는 모두 저희 아버지의 금전적 도움으로 유지되던 터라 차용증만으로도 남편은 파산 직전이었어요. 이 모든 준비가 철저하게 맞아떨어졌죠. 그 와중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미야, 그렇게 바쁘니? 좀 들릴 법도 하지 않니? 네, 요즘 바빠서요, 어머니. 뵈러 갈 시간이 나질 않네요. 참나, 네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얼굴도 못 비출 정도로 바빠? 네, 아드님이 바람을 피우시거든요. 뭐라고? 뭘 피워? 처음에는 제가 한 말을 거짓말로 여기셨는지 시모는 웃고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 점점 말투가 달라지더군요. 그게 사실일 리 없다며 부인하길래 그동안 모아둔 증거 사진들을 쫙 보냈습니다. 어머니,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야죠.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이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정말이야? 네, 어머니. 제가 이 정도 참고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이혼 서류 냈고 병간호 하러 가라고 하지도 마세요. 남편은 그날 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회사로 오라고 했고 사장실 책상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도착했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연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왔니? 베트남은 어땠니? 비즈니스적이었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로. 무슨 잘못?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내가 뭘 말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는데?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그동안 쌓아온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아니, 어떻게 바로 앞가게에 있는 여자를 만나냐? 당신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기나 해? 그게 그 여자가 나를 꼬드겼어. 나한테 장단 맞춰준 거지. 진짜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할게. 그가 그렇게 변명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더니 여직원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죄송한 기색 하나 없이 당당하게 남편을 타박하기 시작하더군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내셨네요? 모르는 김에 그냥 쭉 모르시지? 참 염치도 없는 사람이네. 아니, 사람이 아니라는 게 더 맞겠지. 불륜녀 주제. 불륜이라니요. 무서운 소리 하시네. 이게 다 정황 증거 아닌가요? 직접적인 증거 없잖아요.
그녀는 함께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밥도 먹고 자주 어울릴 수 있다면서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이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제가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사생활 침해? 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런 말을 한다니? 그 정도 양심이 있었으면 이런 짓도 안 했겠지. 아, 이 방법을 써야겠네. 너 같은 애한테는. 저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한 사람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야채가게 주인이 들어왔죠.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뭘 그렇게 당황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코앞에서 다른 남자랑 놀아놨으면서? 상대 남편이 무슨 친척상이 생겨서 휴가를 썼냐고 물었지만 여직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대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니 저벅저벅 다가가서 그녀의 따귀를 힘껏 갈겼습니다. 여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서 그 장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느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염치도 없는 사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 뒤통수를 이렇게 갈겨?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디? 아니야. 이건 뭔가 오해가 있다고. 무슨 오해? 호텔 들락거리는 게 무슨 오해냐고? 저기요. 왜요? 아까 저한테 했던 말 계속 해보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오해는 무슨 오해요? 그건 그냥 선물이고요. 제가 문제가 되었다면 회사 그만두고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하시죠. 그제야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너무 가소로워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뭘 그만둬? 누구 마음대로? 그만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해. 네가 뭔데 입을 놀려? 1,000만 원이나 내놓고 생각해보시지. 그러니 잠자코 있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그것까지 어떻게 알았어? 그것까지? 너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봤길래 이 정도도 모를 사람으로 생각했니? 그 머리로 어떻게 바람 피울 생각을 했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지금까지 잘 된 게 우리 아빠 때문 아니야? 능력이 있어,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게 무슨 바람이야. 네가 저 여자한테 바쳤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나한테 갚아.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참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니 딱 너네. 길바닥에서 잘 살아봐라. 그 말을 듣고 울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여직원에게 걸어가더니 화를 내며 그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우 같은 게 내 인생을 망쳤어. 이게 투자처 알려준다고 해서 믿었더니 돈만 빼가더라. 이리 와 너. 그러니 여직원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죠. 어디 손대봐. 대면 합의금이나 받아먹게. 네가 좋아서 나를 따라다니더니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좋다고 둘이 손잡고 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서로를 부정하며 싸우는 모습이 정말 웃기더군요. 됐어. 추하니까 이만 조용히 물러나세요. 결국 여직원은 남편에게 끌려가며 두 가정을 파탄내는 게 좋냐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고 상대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꾸짖으며 끌고 나갔습니다. 조용히 안 해? 뭘 잘했다고 난리야? 창피하지도 않아? 끝까지 어리석구나. 그렇게 말하면 너한테 뭐가 남아? 어리석은 남편. 끌려가는 네 앞길이나 잘 봐. 인생 내리막길이니까. 그 길로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 짐을 싸서 전부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히 말했죠. 이 집도 우리 아빠가 도와준 거고 네 회사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빠가 도와줬던 것도 다 갚아.
난 너한테 정도 뭐도 없어. 깔끔하게 정리하자. 남편은 자기가 돈이 어디 있냐며 울먹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차갑게 응수했어요. 그건 네 사정이지. 내가 왜 네 뒤처리까지 해야 해? 다른 여자랑 베트남 갈 때는 좋았고 이렇게 되는 건 싫고 당연한 수준이지 않아? 너는 이제 이 바닥에서 끝났어. 결국 소송에서 승소한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고 남편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신뢰를 잃어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했죠. 지금 분위기 장난 아니야. 남아있으려고 하는 직원이 없거든. 워낙 사장이 도덕적인 척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더 민심이 안 좋지. 그래, 자업자득이지. 그러게, 명품 갖다 바치고 할 시간에 회사 운영이나 열심히 하지. 조강지쳐 두고 욕심부린 지 탓이지. 집 팔자 지가 꼰 거야. 그래도 정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신혼이었잖아. 오래 받고.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리고 바람이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일도 아니야. 절대 같이 못 살아.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몰라도 끝까지 속이려는 건 용서할 수 없어. 그 뒤로도 남편은 매일 집 앞에 와서 울며 불며 용서를 빌었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우리 그동안 만나왔던 세월이 있고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이미 정리 다 하고 왔어. 어? 정리? 무슨 정리? 1,000만 원은 돌려받았니? 너 지금 호구 잡혔던 거 몰라? 네 수준에 무슨 골프를 치고 무슨 호텔이야? 정신 차리고 잘 살아 앞으로. 그리고 이미 우리는 끝났으니까 다시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은 꺼내지도 마. 알았니? 저는 깨진 신뢰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접근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쫓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다단계로 큰 돈을 날려먹은 과거가 있었고 그런 여자를 걷어서 결혼해준 게 그 남자였더라고요. 평생 옆에서 조용히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깨졌으니 상대 남편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야채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고 들으니 여자가 빌려갔던 5,000만 원과 위자료를 상대 남편이 소송으로 받아낸다고 하더군요. 그냥 이게 사필 규정이지. 자기가 구린 일을 했으면 그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상한 일도 아니지. 그러니까. 너희 회사는 잘 정리가 되고 있어? 저는 남편에게 2억이 넘는 돈을 받아야 했고 거기에 위자료까지 추가돼 결국 남편은 회사를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 같이 소송을 걸어서 퇴직금이랑 밀린 임금들은 바로 상환하겠다고 했어. 빚을 져서 주고 있는 것 같더라. 근데 뭐 그건 본인 책임이지. 알 바 아니잖아. 시댁 식구들은 저를 잡으려고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아가, 너 우리 집안 사람이야. 어딜 가려고 그래? 남편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혼까지 해야겠니? 그걸 가지고요?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참고 살 수 있으세요? 저는 절대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 병간호도 제가 집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어머니 같으면 괜찮으시겠어요? 참나, 왜 이러는 거야? 그래도 너한테 금전적인 손해가 생긴 건 아니잖아. 어머니,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남편 회사도 잘 안 되는데 그동안 누가 병원비 냈을 것 같으세요? 저예요. 지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하시네요. 시댁의 이런 태도가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아 조용히 넘어가려던 돈까지 받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줬던 병원비까지 모조리 청구했죠. 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애가 돈이 어딨겠니? 제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줄 순 없겠니?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단칼에 끊어낼 수 있겠니? 어? 정이요? 정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만하시고 돈이나 갚으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 들으니 남편은 주변 누나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오래 갈 수는 없어 점점 나 몰라라 당황하는 상황이더군요. 결국 모아놓은 돈과 대출로 저에게 줄 돈을 마련했고 막노동을 하며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병문안을 오자 등짝을 때리며 조강지처를 놓친 놈이 어디 있냐고 한탄했다고 해요. 병원에서도 바람난 남자라는 낙인이 찍혀 시모가 병원에 있기도 힘들 정도였다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참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너 받을 돈은 다 받은 거야? 응, 병원비며 위자료며 다 받아냈어. 시댁도 이전이 완전히 망할걸? 간병비까지 소송에 넣어서 받아냈으니까 아마 똥줄 타고 있을 거야.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이혼당했지 뭐. 최근에 들었는데 남편이 아예 갈라서서 이사 갔다고 하더라. 참, 그 남편도 칼 같구나. 자기 신세 고쳐준 남자를 두고 그런 일을 벌이다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법이 딱 맞나 봐.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지. 지 복을 지가 발로 찬 거야. 들으니 남편은 업계에서 띠동갑 여직원과 바람난 사장으로 소문나 업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했어요. 여직원은 꽃뱀으로 낙인 찍혀 멀쩡한 가정을 파탄낸 사람으로 업계에서 일하기 어렵게 됐다고 하더군요.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 자기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뭘 잘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본질을 모르니까 그 꼴을 당하는 거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어디야. 난 이제 훨훨 날아가고 싶어. 더 이상 묶여있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 남자라면 치가 떨릴 것 같다. 여행이라도 다녀와. 기분 전환하고. 그러려고. 이제 나 자신부터 챙겨야지. 눈앞에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친구와 외식을 하러 들어가던 길에 우연히 남편을 봤어요. 완전히 몰락한 모습이더라고요. 살이 쏙 빠져서 혼자 국밥집 구석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저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바라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황급히 나와서 말을 걸더군요. 잘 지냈어? 나 한 번만 이야기하자. 진짜 미안해. 한 번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길을 건너는데 남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진짜 망해버렸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렇게 후회할 거면서 뭘 그렇게 숨겨댔니? 바람을 피울 거면 대책이라도 세우던지. 진짜 끝까지 찌질하구나.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일을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한편으로는 자기 곁에 있어줄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남편의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 정말 내 곁에 남아줄 사람이 누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어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의 사업을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 자신으로 오롯이 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신중하게 사람을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